광주 지역 재개발 사업장에서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조합비를 빼돌린 주택 재개발 조합장이 또 구속됐습니다. 수사기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업소를 배짱으로 운영해온 업주가 건물을 뺏기게 됐습니다. 검찰이 땅과 건물을 국가가 몰수할 수 있도록 보전 조치했습니다. 상생과 협치가 강조되는 20대 국회에서 호남의 이익이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천적 팀들에게 발목을 붙잡히고 있습니다. 광주FC는 3연승을 하며 순위를 6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개발 비리가 또 터졌습니다. 이런 뉴스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엔 광주 계림 2구역입니다. 수억 원대의 뇌물을 주고받은 재개발 조합장과 건설업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먼저 정효욱 기자입니다. 광주 계림 2구역의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수억 대의 부정한 돈이 오갔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4년부터 10개월 동안 설계나 건설업자로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5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계림 2구역 재개발 조합장 51살 장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재개발 관련 공사나 용역을 주겠다며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겁니다. 장 씨는 비슷한 시기에 조합 운영비 4억 2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뇌물과 횡령한 금액을 합하면 10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어느 누가 책임을 지고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 사용됐던 운영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사 결과 장 씨는 분양 대행업체 소속의 직원 명의로 된 대포 통장으로 뇌물을 받는 등 돈 세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돈은 개인 빚을 갚거나 도박 자금으로 일부 활용됐습니다. 경찰은 조합장 장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조합 전문관리업체 대표 58살 차모 씨를 함께 구속하고 용역업체 대표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계림동에서만 2구역, 4구역, 8구역 다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했다 하면 터지는 비리와 다툼.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박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광주 계림 4구역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고 조합 임원들을 모두 해임하는 한편 시공사 교체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조합장과 임원이 구속 기소됐기 때문입니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조합장 해임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월엔 광산구 신가동 재개발 조합이 조합원 몰래 용역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관련자들이 입건됐고 1월에도 계림 8구역의 조합 간부가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계림 2구역까지 합하면 불과 몇 달 사이에 재개발 사업 비리로 구속되거나 입건된 이들이 10여 명에 달합니다. 재개발 조합이 운영비 명목으로 시공사로부터 많게는 수백억을 받는 데다 공사 발주를 비롯한 각종 이권 사업을 결정하는 등 많은 돈과 권한이 주어지다 보니 재개발 사업이 복마전이 되는 겁니다. 조합장을 중심으로 이사회나 대의원총회에서 각종 이권 사업을 결정하다 보니 부정한 청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광주 동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은 모두 16개. 비리 근절을 위해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동관리제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조례까지 만들어놨지만 예산과 전담 인력이 없고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30대 건물주가 건물과 땅을 뺏기게 됐습니다. 벌금만 내고 영업을 계속하는 부조리를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5층 건물입니다. PC방 등을 지나 위층으로 올라가니 굳게 닫힌 철문이 나옵니다. 손님을 가려받을 수 있도록 문 위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건물 안에서는 음성적으로 성매매 업소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지난해 5월 경찰에 한 차례 단속이 됐지만 그 뒤로도 운영은 계속됐습니다. 4달 뒤에도 같은 곳에서 다시 단속. 그러나 건물주 38살 최모 씨는 벌금 500만 원만을 선고받았습니다. 1년간 올린 1억 4천만 원 상당의 고액 매출에 비하면 소득세도 안 되는 솜방망이 처벌이었습니다.
벌금보다 수익이 커 불법 영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 검찰은 최 씨를 구속했습니다. 더불어 성매매에 이용돼 온 9억 원 상당의 상가 건물과 토지를 국가가 몰수할 수 있도록 보전 조치했습니다. 그 전에 만약에 물건을 팔아버린다고 한다면 몰수 판결이 돼도 그거를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보전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범죄로 인한 이익금을 몰수할 수 있다는 법률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광주 전남에서는 첫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단속을 해도 끊이지 않는 불법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성매매 범죄 수익 환수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20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여소야대와 3당 체제라는 점 때문에 상생과 협치가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런 정국이 호남 발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저마다 민생 정당을 역설하며 20대 국회를 시작한 여야 정당들의 의원총회. 광주 전남의 국회의원들은 거의 다 국민의당 의총에 모였습니다. 20대 국회는 여소야대의 3당 체제지만 호남만 놓고 보면 정당이 바뀌었을 뿐 또다시 일당 독주 체제입니다. 그것도 의석수로만 보면 원내 3당의 국회의원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호남의 이익이 소홀히 다뤄지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당선을 시켜줬기 때문에 최우선을 호남의 이익 대변에 두고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총선 이후 더민주와 국민의당 두 야당이 경쟁적으로 호남에 공을 들이는 모습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광주 전남으로서는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실질적으로는 상임위원장 배분에서 광주 전남 몫을 챙기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자동차 100만 대 사업과 에너지밸리 등의 현안 사업 해결과 농도의 특성을 감안하면 산자위와 농해 수위가 해당합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상임위 배분 협상에서 1순위로 보건복지위, 2순위로 교문위원장 자리를 확보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남 정당의 한계를 벗어나 정책 정당의 면모를 보이겠다는 의지라지만 자칫하면 이 때문에 원내 3당을 만들어준 호남의 이익이 희생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천적이 많으면 살아남기 어렵죠. 명색이 호랑인데 요즘 기아 야구 가는 것 보면 특정 팀에겐 유독 힘을 못 씁니다. 이 먹이사슬을 깨지 못하면 가을 야구도 어렵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한 방이면 동점이 되는 순간 삼진 아웃으로 승패는 허무하게 갈렸고 기아는 NC의 주말 3연전을 속절없이 내줬습니다. 선발 투수들이 무너지고 실책이 따르면서 3경기 동안 실점이 35점, 12이닝 연속 실점이라는 수모까지 떠났습니다. 마지막 휴일 경기 땐 타자들이 힘을 내 역전에도 성공했지만 뒷심 부족을 드러내며 고개를 떨고야 했습니다. 5할 승률을 앞에 두고 승패 마진이 -4까지 떨어졌는데 NC와 넥센 등 천적과의 승부에서 유독 약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즌 5승 11패와 4승 12패로 절대 열세였던 NC와 넥센의 올 시즌에도 1승 4패로 여전히 부진한 모습입니다. 선두 두산에도 1승 5패로 힘이 붙입니다. 상대팀들이 공수주를 두루 갖췄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 천적을 넘어서야 지난해부터 이어진 5할 승률 문턱은 물론 가을 야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축구 광주FC는 수원FC를 꺾고 3연승 행진을 달렸습니다. 승리의 1등 공신은 페널티킥 골을 성공시킨 정조욱과 위기의 순간 잇따라 특급 선방을 선보인 골키퍼 윤보상. 시즌 첫 3연승에 성공한 광주FC는 5승 2무 4패, 승점 17점으로 6위로 뛰어올랐고 다음 달 4일 선두 전북을 상대로 4연승 도전에 나섭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목포의 눈물을 부른 가수 이난영 여사가 태어난 지 올해로 꼭 100년입니다. 목포에서는 기념 주간과 기념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호남의 노래, 한민족의 가요로 불리는 목포의 눈물. 이 노래를 부른 세기의 가수 고 이난영 여사가 태어난 지 올해로 100년을 맞습니다.
목포시 양동에서 태어난 가수 이난영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전시회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난영의 둘째 딸 김숙자 씨가 기증한 사진과 무대복, 신발, 악기 등이 대중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머니가 잠깐 입으셨던 거. 그때 미국 방문하면서 한복은 이제 이거. 목포의 눈물에서 희망으로를 주제로 가수 이난영 탄생 100년 행사는 오는 4일까지 다채롭게 이어집니다. 이난영을 회상하는 토크 콘서트를 시작으로 오는 2일은 관현악으로 난영의 노래를 연주하는 공연과 모창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이난영 헌정 무대로 열리는 MBC 난영가요제는 오는 3일 목포문화예술회관 앞마당에서 열리고 시립예술단의 합동 공연이 오는 4일 막을 올립니다. 대중음악 도시로서 손색이 없는데 이 컨텐츠를 살리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아쉬워서 이번 100주년을 맞이해서 희망의 또 젊음의 대중음악 도시가 되도록 탄생 100년을 계기로 목포시는 이난영 관련 사료 발굴에 나서 체계적인 기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소공원 형식으로라도 조성해가지고 이난영 선생의 뜻이 그 예술혼이 시민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잘 각인되고 전파될 수 있는 이난영 탄생 100년 기념 사업은 오는 6월 17일 이야기가 있는 목포 원도심 거리 여행으로 대단원을 장식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반부 폐의지를 대내외 알리는 청년문화제가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개막됐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청년문화제는 한전 KDN과 사학연금, 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10여 개 공공기관과 나주시 전라남도 교육청 등이 참여해서 생활 속의 청년문화 확산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문화제는 오는 금요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연구노조는 한국광기술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박동욱 현 원장의 연임 반대를 주장하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박 원장이 임기 3년 동안 독선과 전횡을 일삼고 광기술원의 장기 발전 전략을 세우지 못한 채 연구원들을 단기 과제 수주에 내몰아 그 실적을 자신의 치적으로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임 원장 공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박 원장은 연임을 위해 공모에 지원했습니다. 이번 주는 평년 기온보다 높은 초여름 날씨가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폭염주의보까지 내려졌는데요. 올해 광주와 전남의 여름 기온은 높아지고요. 열대야와 폭염 일수는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여름 나기에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여름이면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걸리기가 쉽죠. 외출할 때는 양산이나 모자로 햇볕을 차단하고요. 그리고 헐렁하고 밝은 색의 옷차림이 좋습니다. 또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장 더운 시간대에 되도록 야외 활동을 피하는 게 가장 좋겠죠.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과 음료 등으로 수분을 자주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많거나 밖에서 일하는 분들, 그리고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폭염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름이면 걸리기 쉬운 온열 질환. 간단한 건강 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 동구가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금연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광주대학교 뷰티 미용학과가 제33회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 봄철 학술대회에서 우수 논문상을 받았습니다. 동신대학교와 동명대학교가 교육과 연구 분야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